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전부터 요청이 있었던 제3의 눈 대안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3의 눈은 90년대에 정신세계사에서 티벳 승려였다고 주장하는 롭상 람파라는 저자의 서적들 중에 일부분이 번역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외과적 수술로 제3의 눈을 열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신기하게 여기기도 했었지요. 지금도 일부에서는 불법적이지만 이러한 시술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후에 무수한 티벳 스님들을 통해서 실제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롭상람파의 체험기 자체가 진실이 아니라는 관점이 현재 지배적이고요. 제3의 눈을 뜨게 되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상기증이라든지 이러한 좋지 못한 결과가 너무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국내 수행계통에서는 상단전 수련은 무조건 나쁜 방법, 사도라고 알려져 있게 되었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오히려 하단전 수련이 마이너한 수련법입니다. 아마도 상단전 수련으로 상기증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게다가 하단전 수련이 안전한가 하면 그 역시도 안전하다라고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단전과 하단전을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안전한 훈련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3의 눈을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우는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여진 게 내가 그냥 떠올린 것이 아닐까? 그냥 이건 내 생각일 텐데? 그냥 내가 이걸 상상한 건지 이게 진짜 보인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러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의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동양에서 본래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관적인 경험이 곧 현존감입니다.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이 영상 강의에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선 일단 한쪽 손을, 한쪽 팔을 움직여 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간단하니까요. 그리고 이걸 손을 움직이면서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자신의 손의 느낌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제 손을 놔두고 그 손의 느낌, 아까 머릿속에서 그렸던 상상의 손의 느낌을 느끼면서 그 손만, 상상 속의 손만 움직이는 것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느끼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손이 상상 속에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여도 물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지금 이 손에 움직인 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상상 속에서 느낌으로 재현할 수 있게 된다면 첫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잠시 앉아있도록 합니다. 꼭 정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앉아있지 않고 누워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내가 앉아있건 누워있건 의자에 앉건 정자를 하건 그때 내 몸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 자세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또는 엉덩이나 등 이런 것이 닿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들, 내 몸의 느낌을 아까 손 움직일 때 느낌처럼 머릿속에 상상으로 똑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자, 아까 손은 안 움직이고 손을 움직인 적이 있어요. 머릿속에 상상으로서만 손을 움직인 것이 있었죠. 그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는 실제 몸은 놔두고
상상 속의 내 몸 쪽으로 좀 더 의식을 옮겨봅니다. 거기에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속의 몸은 놔두고 상상 속의 내가 일어나 봅니다. 그리고 걸어 다녀 봅니다. 발바닥에서 땅이 밟히는 느낌 또는 잔디를 밟는 느낌, 어떤 느낌이든지 간에 그런 느낌도 느껴지고 손을 위로 들었다 내려놨다 그런 느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내가 상상 속의 내가 충분히 잘 나타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몸을 느끼면서 아까 그 움직이는 상상 속의 나를 마음속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네? 손을 들고 있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그걸 관찰할 수 있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완성된 것이고 제3의 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느끼는 감각이 있습니다. 이 감각 중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되어 있는 베이스가 없는데도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을 에너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장은 우리의 내면에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느낌이 드는 곳에 가면 갑자기 머리카락이 쭈뼛하게 쓰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론 머리카락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느낌이 그랬던 것이죠. 이때 이 느낌이 에너지장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장은 우리 몸의 주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피부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어떤 에너지의 느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물질적인 몸이요. 물질적인 몸의 바로 바깥에 접해져 있는 것이 에너지장이 됩니다. 그럼 똑같이 물질적인 몸이 느끼는 게 에너지장이라면 에너지장이 바깥쪽에서 느끼는 또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보통 이것을 초의식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에너지장을 느끼고 에너지장으로 초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 했던 훈련은 의식의 에너지장을 느끼고 그 에너지장이 있는 세계에서 내 의식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장이 느끼는 초의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한자경 교수님의 심층마음의 연구라는 서적에서 발췌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표층에서는 나, 너, 그 또는 그녀가 각각 다른 존재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장의 레벨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모두가 하나인 일심 아레아식을 경험합니다. 앞서 말한 초의식이란 것은 나와 너와 그 또는 그녀가 하나인 보편적인 마음인 우주의 마음을 뜻합니다. 이를 아카식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에너지장을 통해서 초의식에 접속이 된다면 원하는 정보장에 튜닝을 해서 알고 싶은 정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라디오 스테이션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 봅니다. 이게 좀 더 쉽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익숙해지면 내가 이런 정보를 얻고 싶어, 이런 영적인 정보를 얻고 싶어 하고 의도를 일으키면 내 에너지장이 초의식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접속된 정보가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쳐서 그 에너지장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상상 속의 나를 바라보는 것을 훈련했죠. 이 에너지장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이 제3의 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3의 눈을 통해서 에너지장을 바라보고 에너지장이 초의식에 접속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영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제3의 눈 계한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했습니다. 날이 정말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더운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